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같이 심리 측정 및 평가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 심리 검사, 심리 평가 이런 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데 필요한 용어들을 잘 꼼꼼히 숙지해야 되는 파트가 심리 측정 및 평가 파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과목이 더 어려워요, 어떤 과목이 더 쉬워요, 이런 거는 각 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심리, 집단 상담, 상담 이론, 청소년 이론, 학습 이론은 조금 독특하게 좀 다르죠. 학습 이론 다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들을 때 좀 편안하지만은 문제할 때 꼼꼼히 잘 읽어야 되고, 근데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용어일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낯설면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낯선 것을 어렵다고 느끼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 심리 측정 및 평가에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은 심리 검사와 심리 검사 종류, 객관적 검사, 투사 검사, 그 해석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객관적 검사는 예를 들어서 그 제한된 문항에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 검사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 쉽게 생각하면 채점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는 채점은 컴퓨터가, 그리고 투사 검사는 채점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객관적 검사는 나중에 표준화 검사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뒤에서 투사 검사 같은 게 예를 들어 HTP, 집, 나무, 사람 그리기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쓴 로시아 잉크 반적 검사도 많이 쓰지만은 이것이 그 해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할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시험 정도. 근데 시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잘 듣고 용어를 잘 정리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심리 검사라는 거, 심리 검사라는 거. 지금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이 심리 검사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담 계열을 모르시는 분들도 심리 검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했어요. 심리 검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 심리학 그러면은 심리학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자기 마음을 들킬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리 검사를 궁금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가 궁금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강의 들어서 요즘 아주 핫한 심리 검사가 MBTI 있죠. MBTI는 건 뭐예요? 이거 MBTI 원래 목적이 있지만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심리 검사는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왜 남이 만들어 놓은 검사에서 이해하냐? 어떻게?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심리검사, 도대체 심리검사라는 것은 MBTI 갖고 우리가 유형이 나오잖아요. 혹시 MBTI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뒤에서 정리할 거니 괜찮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건 이제 유행이죠. 예전에는 혈액형 갖고 그랬고 요새는 이제 MBTI 갖고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모르면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해하고, 그러면 너 무슨 형이야? 난 INTJ형이야. 나는 ENFP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렇구나.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거기서 I형이 나왔다, 외향형이다, 내형이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 심리 측정 평가에서. 그래서 심리 검사에 관한 이해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인간의 성격 이런 것들 정서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죠. 사물의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직접 측정 가능해요.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거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이 청소년 상담사 중에서도 가장 심리학과 연계성이 많은 파트가 지금 진행되는 파트죠. 물론 심리학과 상담학이 탁 무자르게 구분 때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 이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심리학은 심리라는 것,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 심리학은 어디서부터 와요? 철학으로부터 온다. 철학도 사유의 학문이에요. 인간을 이해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갑자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잘 알겠죠. 근데 철학은 우리가 과학이란 표현을 하지는 않죠. 철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 왜 과학이 아니에요? 물론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그 철학적 그 방법, 그 파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철학은 사유학문이에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이라 하면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 심리 측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과학이라 하면은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다시 말하면은 객관성이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 철학은 과학이 아니지만은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심리 검사도 과학적인 도구라고 보는 건 어느 정도, 여기서 증명한다는 건 100% 그렇게 나온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거죠. 이 과학적인 그 기반을 통해서 특히 요번 파트에서 배우는 심리 측정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에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리검사, 이렇게 심리검사는 이제 궁금해서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심리검사가 있어요. 재미로 보는 심리검사, 다양한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심리검사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심리검사를 이제 해준다 그러면은 막 와갖고도 약간 설레고 긴장해요. 내가 어떤 걸까? 뭐죠? 자기는 자기인데 그러죠. 그래서 심리검사에 대해서 진짜 보게 되면은, 심리검사라는 것은 심리검사, 개인이 어떤 반응을 해요. MBTI 체크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세요 하든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에 기초해서 보통 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절차가 심리검사이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인간의 외향성이라든가 성실성을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작적 정의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 표본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검사 표준화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화. 틀에 맞게끔 표준화된 심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도 들어가요. 능력이나 성격이나 흥미나 태도 이거 직접 측정할 수가 없겠죠. 성격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능력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속성은 직접 측정 가능하겠지만은 인지나 정서적인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심리검사는 다 간접 측정해요. 직접 측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속성, 그걸 갖다가 혹은 심리적 구성 개념, 그러니까는 이 구성 개념은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 성격 검사라고 다 같은 구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MBTI가 측정한 성격이 다르고 빅5에서 측정한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구성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도 뒤가 정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측정이니까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수화시켜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검사입니다. 그러면 심리검사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제가
심리검사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썼지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그 접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제가 왜 MBTI를 끌어들어왔냐면은 핫하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대요. 내가 어떻지? 그죠? 내가 어떻지? 그죠? 자기에게 증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리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안의 속성, 심리적 구성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면 결국 개인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 증진, 자기 인식 증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죠.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내적인 심리적 구성물, 어떤 특성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정서적인 특성이라든가 인지적 특성 그런 걸 포함해서 아까 흥미, 능력, 태도, 가치관 이런 어떤 특정 속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이 고인숙의 성격이, 고인숙의 능력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진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행동.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해서 아이의 이제 진로 발달에서 가장 핫하게 또 진로 발달 쓰는 검사는 홀랜드 이론에 근거한 검사죠. 홀랜드 이론을 뒤에서 정리할 건데, 홀랜드 이론에서 어떤 코드가 나왔다. 예를 들어 SE형이 나왔다라면은, SE형이니까 너는 상담 쪽으로 하면은 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향후의 행동, 성과를 예측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나 배치할 때 쓸 수 있어요. 분류라는 거, 영재하구나. 아니면 이제 요새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경계선 지능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지체로 판별하는 건 IQ 80선 이하를 정신 지체로 판별을 하는데 IQ 80이 안 되면 다 정신 지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80에서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끝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정신지체 같으면 우리가 보호를 더 많이 받는데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인텔리전스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하면서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검사는 검사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떤 판별 기준에서 이렇군 하고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범주에 분류해서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분류. 아니면 SE형이구나. 이것도 분류죠. 너는 ENTJ구나. 이런 것도 분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증진이죠. 5번째 보면은 치료. 그래서 치료, 교수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심리검사에서. 심리검사의 기능, 진단, 예측, 분류, 자기의 증진, 평가,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이 심리검사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심리검사가 언제부터 발달했을까 보면은, 심리검사의 발달을 먼저 볼게요. 발달을 보면, 심리검사는 이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잖아요. 분류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분류를 해라. 그럴 때 안경 쓰는 사람과 안경 안 쓰는 사람,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분류라는 여러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심리검사 이렇게 정답 있는 것과 정답 없는 것. 모든 심리검사가 다 정답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검사를 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퀴즈를 내면 정답 있는 검사가 어려울까요? 정답 없는 검사가 제작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정답 있는 것이 제작이 더 쉽겠죠. 제작이 더 쉬워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세계 최초의 심리검사는 지능검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능검사의 정답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라고 그냥 자동화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능검사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검사 할 때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능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정답이 있는 검사. 그러면 지능검사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성검사는 정답이 있을까요? 역시 적성검사도 정답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분류하면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격검사예요. 그러니까 지능검사 뒤에서 지능분류 조금 더 할 건데요. 지능검사는 비네시몬 지능검사였고 처음에 나온 지능검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요즘처럼 진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보다는 분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를 감별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비네시몬 지능검사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하고요. 적성검사도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심리검사, 심리측정 들어가니까 또 중요한 걸 하나 다루고 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리검사하면 지금 지능검사 제가 발달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만 혹시 주변에서 지능검사가 심리검사일까요? 아닐까요? 지능검사는 심리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요.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심리검사는 그냥 재미삼아 인간의 심리만, 마음만 본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그러면은 인간한테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게 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적인 분만, 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REBT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항적 인간을 구축하고 있는 거는 지덕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도 측정할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는 건 이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덕체가 있으니까 체도 측정해야 되나요? 물론 지금 도움받아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거 갖고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스포츠나 의학에 측정하겠죠. 심리 검사는 인지를 측정하는 검사도 있고 정서를 측정하는 심리 검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그리고 성격 검사 순으로 심리 검사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리 검사는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심리 검사에 대해 기본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 심리 검사는 직접 눈에 보이는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어떠한 가정을 갖고 있느냐, 검사자에 대한 가정 먼저 볼 거예요. 검사자에 대한 가정. 검사자에 대한 가정은 우리가 검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사도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자는 우리가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윤리성에 의해서 적절한 훈련이나 교수, 후원, 감독 이런 수련을 받은 사람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자가 굉장히 중요해서 검사자는 피검자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서로 관계 형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심리 검사 뒤에서 보면 목적, 기법,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진행 절차에 따라 잘하는 숙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라포 형성한 다음에 검사 문항의 적용,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검사는 그 피검사가 다 응답하고 나서 주는 게 있지만은, 웨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게 되죠. 객관적 검사라도. 그런 걸 기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채점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숙달되어 있다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 검사자에 대한 가정은 이 사람은 이 검사에서 숙달된 사람이다 라는 가정이 있다. 그 다음에
행동 표집에 대한 과정, 행동 표집. 대표적인 행동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행동 표집에 대한 과정이세요. 앞서 성실성이라고 해서 인간이 성실성 어디까지 볼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측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을 대표적으로 표집, 표본에 의해서 대표하는, 그래서 그 행동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실성 일부의 대표적인 부분을 측정한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표집의 크기도 적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대표적인 것을 표집했다는 것이 행동 표집에 대한 가정이에요. 모든 걸 다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화 환경에 대한 가정도 있습니다. 문화 환경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은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같진 않죠.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편차도 잘 고려해서 심리검사를 제작해야 되고 해석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 환경에 대해 검사를 받는 대상들은 반드시 꼭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문화권, 비슷한 문화권에서 지내왔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맞게끔 표준화되었을 때 비슷한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심리검사를 다른 문화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권에서 만든 걸 한국 문화권에 직접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권에 맞게끔 개정해서 사용하겠죠. 기준도 다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있어요. 문화권에 맞게끔 제작된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흑인이 백인보다 IQ가 낮다고 가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지능 검사를 어느 기준으로 만들었냐, 어느 문화권 기준으로, 백인 문화권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능은 생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학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학습 문화권의 영향이 많아요. 거기에 맞게끔, 백인 문화권에 맞게끔 제작된 심리검사를 가지고 흑인 문화권에 적용하고서는, 흑인들이 IQ가 확실히 떨어지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모든 심리가 검사 그래요. 이거를 이 집단에 맞게끔 표준화한 거에서는 비슷한 문화 속에서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만든 걸 다른 문화권 심리검사 무조건 적용하고 나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는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펜의 무게를 직접 측정한다 하더라도 측정할 때마다 오차는 있죠. 오차는 항상 있어요. 지금 다시 하더라도 하고 1분 후 해도 아니면 하고 측정하고 10초 해도 그 값은 0.00000이라도 오차는 있어요. 반드시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측정하는데 특히 심리검사 인간의 심리적 속을 측정하는데 측정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데는 오차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면은 우리가 그게 신뢰도가 낮은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 오차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검사는 검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나타난 점수 지수를 절대시하거나 명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능검사가 나 IQ 한 번 하고 너 IQ 몇이야? 126이야. 그걸 딱 픽스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요. 무식한 짓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검사를 시행한 환경이라든가 아까 검사자가 어떻게 했냐에도 영향이 있고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IQ 몇 이렇게만 무슨 학교 성적 불러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덜한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5번째 가정은 심리검사. 언제? 지금 현재 행동에 대한 과정이 현재 행동. 그러니까 오직
현재 하는 행동만 측정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검사에 의해서 측정 행동은 그 검사가 실시된 그 당시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IQ 검사는 그 당시. 근데 그것이 너무 그때 IQ가 126이었는데 어느 날 측정에 150이 되고 어느 날 측정하니까 100이 되고 이러면 이거 문제. 그 검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검사는 표준화해서 나타냈을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검사는 실시하는 시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검사 자체는 오로지 현재 행동을 측정한다는, 오롯이 현재 행동을 측정한다. 그래서 긴 시간 속에서 표집된 하나의 행동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행동의 예언에 관한 과정, 미래 행동 예언하는 거. 미래 행동이요. 우리가 심리검색에는 예측하잖아요. 측정 대상자의 미래 행동은 현재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한다. 그러니까 모든 진단은 프로그노시스, 예진이라는 말처럼 지금 현재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미래 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검사의 한계점을 한번 볼 거예요. 한계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절대적인 거.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정 대상이 어떻게 해요? 불분명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측정 대상이 불분명하다. 불명확한 측정 대상. 인간의 태도 가운데 고등 정신작용, 아주 고도의 정신작용을 하는 사고력, 응용력, 비판력, 종합력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측정하냐? 명확하죠. 그 다음에 뭐 정의적 영역에서 그 인지 부분들이 정의적, 감상력, 그 사람의 감상력, 창작력, 그 사람 가치관 이런 것들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는 성실성도 마치 정확히 측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적으로 여기서는 이거를 성실성으로 본다. 여기서의 가치는 뭐뭐뭐 본다 하고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측정 대상이고요. 측정 방법 또한 불분명해요. 내가 심리검사를 만들어갖고 성실을 측정하지만 이게 명확하고 정확하냐 이제 불분명한 측정 방법이라는 거죠. 심리적 속성, 심리적 구성물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측정하는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길이를 측정하면 분명히 명확하게 자로 측정하는 거, 무게를 측정하면 분명하게 저울로 측정하잖아요. 근데 심리적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 심리검사는 직접 측정하면 이제 지능검사 띠리리 하고서 측정하는 거죠. 뭐예요? 몸무게 측정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하면 어느 날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배우는 거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요. 정보 처리론 의아하지 않더라도 이걸 갖다가 여러분 배운 거 어디 속에 있을까요? 궁금하죠?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지능은. 그러면 저는 그런 상상해봐요. 언젠가는 띡 하면은 당신의 IQ는 360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간접 측정에 지금 연필이나 뭐 연필의 길이 뭐 이런 거, 그런가는 다 직접 측정하는데 인간의 성실성이라든가 자아 개념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적인 거예요. 측정하는 거. 그래서 심리적 구성 간접 측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 검사는 수량화해서 비교하거든요. 수량화해서 예를 들어 IQ, 그 IQ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IQ가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합시다. IQ 150이다. 그러면서 IQ 150 수량화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간접 측정하면서 불명확한 측정 대상, 불분명한 측정 방법에서 간접 측정하면서 수량화해서 탁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 행동의 증거를 수량화하는 방법인데 불분명한 대상, 간접 측정을 숫자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한계까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심리 측정 기본 개념 들어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심리검사의 윤리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